종류의 두 개가 있다 했는데 여기 좀 중요할 것 같고, 자, 첫 번째 정제파형 가속관, 두 번째 진행파형 가속관인데 현재로서는 거의 진행파형 가속관을 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정제파형 여기에는 말이 좀 어려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말은 여기 위상 속도는 변화하지만 에너지가 변화하지 않는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말이 어느 게 나와 있는데 MRI에서 했던 운명이라는 개념인데 운명의 원리를 사용한 게 정제파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제파형보다는 아무래도 문제가 나오면 진행파형으로 나올 것 같고, 정제파형에서 문제가 나온다 해도 이 말에서 나왔거든요. 이 말. 이 말 정도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진행파형. 아까 제가 했던 설명이 여기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적혀 있는 건데, 전자총에서 전자가 발사가 되고, 그래서 이때 발사된 전자의 속도가 광속의 절반, 0.5c 정도 된다고 했고, 근데 클라이스트론이나 마그네트론에서 공급된 오주파가 이거는 거의 빛의 속도와 가깝다. 빛의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위에 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둘이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방향이랑 위상을 일치하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가속을 시키는 게 진행파형의 가속파. 진행파형 가속파.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 광속이 인데 진행하다가 에너지가 높아짐으로써 그 속도가 점점 빛의 속도를 가깝게 증가한다. 에너지를 점점 주니까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속도와 일정하게서 여기 또 똑같은 말 0.5C랑 C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이크로파, 오주파의 이상 속도를 변화시켜줘야 돼. 얘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 번처 파트 서로 연결이 가고 중앙에 구멍이 서로 다른 음성 원판이 설치되는데 여기를 번처 파트란다. 번처 파트는 이따 그림 보면서 설명해 줄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가속이 되면 광속에 가까이 되게 0.99C 99%까지 가속이 되거든요. 하지만 100%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라는 거는 광속에 가까워진다는 건데, 광속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질량이 무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는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가깝게는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그냥 C로 나오는 문제에서 광속과 똑같이만 가속해서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자의 속도가 광속에 가까이 된다는 표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거의 일정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무슨 파트다? 레귤러 파트다. 이 정도 일단 가져오면 될 것 같고, 나는 번처 파트나 레귤러 파트는 그림 보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림이 없으니까 여기 부분으로 보는 거를 추천하는데, 자 다시 한번 전자총에서 전자를 발사를 하고 여기 총에서 가속관으로 전자를 발사하면서 오판을 통해서 전달이 된 어떤 거? 마이크로웨이브. 둘이 만나는 곳이 가속관인 거고, 마이크로웨이브는 빛의 속도이고, 전자총에서 가속관으로 입사된 전자의 속도는
0.5c이기 때문에 둘의 속도가 맞지 않아.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의 이상 속도를 전자총에서 발사된 이 전자의 속도에 맞춰줘야 된다. 그거를 이용하는 가속관의 형태가 보다 진행사입니다. 가속관으로 들어온 전자를 고주파, 마이크로웨이브, 진행 방향 또는 이상차, 어떤 말이 나와도 같은 말이에요. 일치시켜 가속시킨 거를 진행 파형이라 한다. 그리고 공명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정대 파형인데 가져가야 될 말은 뭐다? 위상 속도는 변화하지만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모두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는 위상 속도는 변화인데 위상 차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파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얘는 그래서 3분의 2 파이, 파이분의 2, 5분의 2 파이 왜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3.14가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파이는 180도를 의미하고 위상 차이를 두기 때문에 180도 파이 표현이 여기 들어가고 하지만 여기는 위상 차의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파이만 들어가고 모르겠으면 그냥 진행 파형은 이런 말들이 같은 말이구나 3분의 2 파이, 파이분의 2 진행 파형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쟤는 위상 속도를 변화하면서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면 진행 파형은 위상 속도를 변화하면서 에너지도 변화하는 게 진행 파형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꼭 그 외에 아까 동이나 굴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CU 원자번호는 2죠. 그리고 아까 고진공도를 유지해야 전자가 가속이 된다 했어요. 왜냐면은 공기가 있으면 그 공기랑 부딪히면서 전자가 사라지거나 불꽃,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공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진공의 몇이다? 10의 마이너스 8승 토르라는 단위도 같은 단위고 그래서 여기 방전 억제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고진공을 위해서 그런 거고 온도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고 번쩍 파트랑 레귤러 파트가 있다 정도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걔네가 뭐 하는지는 사진 그림 있으면 그림으로 보세요. 그럼 여기서 번쩍 파트랑 레귤러 파트 설명 한번 하고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번쩍 파트 집속도라고 적혀 있는데 고주파의 위상 속도와 전자의 속도를 일치시켜주도록 접속시켜주는 부분이다. 자, 계속 설명하지만 전자총에서 발사된 전자의 속도는 0.5c 빛의 속도의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속도이고 고주파는 기본적으로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둘의 속도를 일치시켜준다. 어디서? 번쩍 파트에서. 그러니까 전자의 속도를 얘의 속도를 점점 0.99c까지 일치시키도록 집속시켜주는 부분을 번쩍 파트라고 한다. 이 밑에 부분은 그냥 이 말 제가 한 말로 알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0.99 광속에 가까워지면 이 속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주파의 속도를 얘랑 계속 일치를 시켜서 가속시켜주는 부분을 레귤러 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내가 이렇게 딱 쳤을 때 여기가 전자총이에요. 일렉트론인가? 이거 여기서 입사된 전자의 속도가면 0.5c 빛의 속도의 절반 정도 될 거고 그래서 약
요 정도까지가 완전 파트.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 1, 2, 3.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한 요점까지가 전체 파트다. 정연부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빛의 속도와 고주파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둘을 일정에 맞춰주면서 가속시켜주는 부분이 전체 파트이고, 빛의 속도에 점점 가까워져서 0.99시간 됐으면 이를 일정하게 가속시켜주는 부분이 레귤러 파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포커스 마그넷 코일이라는 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설명 그대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전자가 가속과 벽에 충돌할 수도 있겠죠. 충분히 빈 말진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전자가 조금이라도 더 있어서 그걸로 확실하게 때려야 되는데 전자가 벽에 부딪혀서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속용 코일을 붙이도록 배치한다. 그게 포커스 마그넷 코일, 직속 코일계라고 한다. 뭐 그 정도 알면 되죠. 드리프트 튜브 얘는 전자의 효율성 증진, 속도의 변조피로 그렇고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만 딱 가져가면 될 것 같고. 자, 무반사 종단기, 워터 로드, RF 로드, 기타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자. 계속 쭉쭉쭉 가속이 되다가 언젠가는 환자한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속관에도 끝이 있을 거예요. 끝이 있는데 이 가속관이 이 끝에서 반사가 돼요. 벡터가 반사가 되면 이거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전자가 다 환자한테 때려져야 하는데 반사파가 생겨서 이만큼이 사용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자 고주파를 냉각수에 흡수시켜야 돼요. 이쯤에 냉각수를 주나봐요. 냉각수를 두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해서 불필요한 반사파가 나타나지 않게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를 냉각수에 흡수시켰어. 이거는 재활용합니다. 재활용. 이 재활용을 한다. 이것까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속된 전자를 사계에 정확히 통과시키기 위해 밴딩 마그넷, 편향 자석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가속관이 이렇게 이게 가속이 됐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직진할 거라고. 근데 환자는 이렇게 세워줄 수 없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속된 전자를 결국은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이 90도로 내리는 것보다 270도로 내리는 게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때 270도로 돌리는 이 자석을 뭐라 하나? 편향 자석, 밴딩 마그넷이라 한다. 이 정도 가정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밴딩 마그넷 끝이 티타늄이라는 걸로 되어 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좋을 것 같고 270도로 웬만하면 씁니다. 이 정도 가정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가속관. 더 어려운데 아까 다 했던 설명이 이거. 자, 전자를 가속을 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건 고진공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고진공을 유지하는 게 이온 펌프다. 미리미리 HG랑 토르랑 같은 단위다. 이 정도의 고진공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냉각시켜준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생겼구나. 좋아요. 가이드 웨이브니까 도사가리 있고. 그래서 교과서에 적혀있는 설명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6승에서 마이너스 7승 정도의 진공도로 하는데 마이너스 8승으로 외우면 좋을 것 같고 밴딩 마그넷 몇 도로? 270도로 꺾어준다. 그래서 끝부분이 얇은 티타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얘가 진공 유지를 시켜준다. 이 정도 가정은